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 위원들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오찬을 갖자. 용산에서 오찬을 갖자. 윤 대통령이 격려를 하는 목적이죠. 오찬을 갖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다. 건강이 정말 지금 힘들어서 참석하기 힘들다. 자신은 좀 빠지고 비대위원들과 이렇게 오찬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정중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이 빠진 자리에 이 비대위원들과 오찬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좀 그렇다라고 해서 일정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과 영수회담,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내일 바로 이렇게 오찬을 하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양을 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 사정, 속 사정, 그 다음 지금 뭐 양측의 입장,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지금 사정, 모든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고요.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이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으로 오찬에 갈 수 없는 사정은 아닙니다.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홍준표에 대해서 또 지지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 이 상식적인 국민들, 이 지지층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배신하지는 않겠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말입니다. 한동훈이 이 말을 지켜야 합니다. 배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지지층이 제 송은재 TV 댓글만 봐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못 만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홍준표, 이재명 모두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한동훈을 만나는 것이다. 원팀이 부활이 되어야 한다. 한 달 전에 원팀이 아니어도 좋다. 아니어야 한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케미를 보여줘야 한다.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한다. 총선 이후에 우울증에 걸렸다. 단지 선거에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결정적으로 윤한 케미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윤한 모든 책임은 윤한에게 있습니다. 그걸 한동훈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을 배신하지는 않겠다. 물론 이 오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이 힘들 겁니다. 이게 선거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완전히 체력이 소진이 됩니다. 이 대화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점이 흐려져서. 그리고 자기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이 뭐 모든 것을 다 쥐어 짜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제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일이 어려우면 이재명과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그 양자회담 전에는 한동훈 비대위를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을 봐야 합니다. 지금 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제 송원재 TV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보고 있는지 또는 혹시 보지 못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주변에 지금 국민의힘 많은 사람들이 요약해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지지층을 위해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19일 오후에 이재명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홍준표를 만났다. 홍준표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거의 쓰레기 같은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하면서 일정을 잡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도 이게 이재명과의 양자회담 전에는 비대위를 만나서 격려하는 이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재명과 가급적 빨리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조율 중이니까 적어도 24일, 5일에는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22일 오찬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중하게 거부를 하면서 이게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고 정말 윤 대통령이 19일 이재명과 그 양자회담을 제안을 할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19일 했습니다. 지난 19일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 또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이 비대위원들과 대통령이 오찬을 했으면 한다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곧바로 알리고 언론에 알릴 수가 없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중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빠지고 이번에는 자신은 다음 기회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정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내부 사정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공개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임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또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일도 다릅니다. 총선에서 윤한 케미가 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케미,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땐 싸우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윤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국민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싸울 땐 싸우고 또 화합할 땐 화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이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무슨 개인적인 관계, 그건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고 여당의 대표고 차기 대권 후보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권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한동훈 위원장도 어떤 경우에도 지지층을, 국민을 배반하지는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삐걱댈 수 있습니다. 섭섭한 부분도 있을 테고 중간에서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도대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20년이나 되는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이게 비서실장이 전체적인 좀 흐름을 읽고 때로는 좀 유연하게 대통령에게 받는 지시와 한동훈 위원장에게 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야 하고요. 또 달라도 괜찮습니다. 일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의 몫이죠. 정무수석의 몫이기도 하고요.
윤재호 원내대표는 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말의 표현이. 또 일의 순서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일의 순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이걸 빨리 정리하지 못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별 문제도 아닌 것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이 양자회담이 있기 전에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게 문제가 더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대하고 더 급합니다. 그것은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민입니다. 보수 우파 지지층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어떤 것도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것도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모두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22일 내일이 어렵다면 23일이라도 비대위와의 오찬, 이 부분이 성사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정중한 사양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또 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윤 대통령이 홍준표를 먼저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의 양자회담, 이걸 하면서 비대위를 챙겼다. 비대위 격려부터 우선해야 한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층이고 국민들입니다. 법치와 상식을 제대로 이제는 우리 정치가 좀 바뀌기를 바라는 이 많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훈의 건강보다, 한동훈의 감정보다, 윤 대통령의 감정보다 어떤 것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22일 내일이 어렵다면 23일이라도 이 오찬을 용산에서 윤 대통령이 초청하고 한동훈 비대위가 모두 응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찬을 갖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도 이렇게 해서 당 내부를 좀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이재명을 만나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의 그 양자회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살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부분은 뭐 이재명이 지금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최상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지금 법률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또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출하는 것은 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몫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좀 고쳐야 합니다. 법률 내부에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런 식의 법률은 그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전 5천만 국민을 향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법이든 무슨 어떤 법이든 그게 일부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규제는 전체 5천만을 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률 요건에는 맞아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초청, 시간을 끄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로서 또 한번 이렇게 일정이 뭐 빨리 조율되지 않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보수우파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법치와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